오야야야, 와, 와, 야, 우와. 자, 오늘도 소양호 추공 낚시터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요. 날씨는 덥지만 좋습니다, 역시. 그리고 지난주보다 물색이 지난주에는 좀 녹조 현상이 좀 있었는데 지금 많이 가라앉았어요. 지난주에는 녹조가 많고 수온이 높다 보니까 블루길도 많이 덤비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한 일주일 사이에 물색이 많이 좋아졌네요. 녹조가 많이 가라앉고 밤낚시 한번 노려보려고 하는데 좀 깊은 수심에서 좀 한번 나와줄지 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텐트를 설치하고, 자, 이제 분위기가 완벽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낮에는 아직까지 조금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강원도 쪽, 이 강원도 지방은 좀 가을이 빨리 찾아옵니다. 그만큼 또 북쪽에 위치해 있고 또 가을과 겨울에 그 어떤 강원도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또 이곳 소양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낚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날씨가 엄청나네요. 와, 이렇게 후덥지근할 수가. 그래도 하루 묵을 집을 이렇게 세팅을 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21척의 낚싯대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거의 수심이 21척으로 목줄을 한 60cm 정도 졌을 때 겨우 바닥이 찍히는. 자, 오늘도 역시나 21척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솔리드 톡 고부력으로. 자, 떡밥은 일단 뭐 초저녁까지 낚시는 포테이토만 가지고, 야, 이것들 봐라. 신났네, 신났어 아주. 자, 여러분, 오늘은 낚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캠핑 낚시에서, 야외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거, 전기죠, 전기. 수많은 파워뱅크 제품들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에코플로우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파워뱅크입니다. 플로우 리버2 맥스라는 제품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굉장히 아담하게 생겼습니다. 사이즈가 대략 25, 6cm 정도, 여기도 한 25, 6, 높이는 한 20 정도, 이렇게 되는 아담한 사이즈고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무게가 한 6kg 정도 됩니다. 먼저 이 에코플로우 리버2 맥스는 512W 16만 mAh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큰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큰 용량의 파워뱅크를 완충하는데 1시간이면 됩니다. 48분 만에 거의 80% 이상 충전이 가능하고 1시간이면 바로 완충이 된다는 거. 자, 이 충전하는 방식은 여기 뒤에 보시면 220V로 충전이 가능하고 또 자동차 배터리로도 충전이 가능한 두 가지 라인을 같이 줍니다. 그 라인으로 충전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블루투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블루투스 기능도 가능하고요. 핸드폰으로 조절도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출력입니다. 출력은 500W입니다. 대신 X 부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용하면 1000W까지 출력이 가능해서
이 에코플로우 제품으로 웬만한 어떤 그 뭐 조그마한 소형 밥솥이나 뭐 그런 어떤 제품, 전자제품들 있잖아요. 네, 커피포트, 네, 이런 거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밥솥으로 밥을 하는 것도 보여드릴 텐데, 자, 무게는 6.1kg 정도 됩니다. 아담한데 굉장히 파워풀하죠. 자, 전원을 켰을 때 저렇게 화면에 다양하게 모든 정보를 표시해 주고요. 자, 이렇게 USB 단자가 있습니다. USB 단자가 3개나 있고, 또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C타입, 네, 100W 단자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220V 단자가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얼마 정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인풋 아웃풋으로 몇 와트가 들어가고 나가고 있는지도 사용 중에 표시가 됩니다. 자, 이거는 그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그 잭 있죠? 시가 잭, 네, 그 단자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그 단자 DC, 네, 단자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쓸 때는 이걸로 온오프를 시키고, 또 AC를 쓸 때는 이걸로 온오프를 시킬 수 있게, 네,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5년의 보증기간,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로 열과 충격에 더 강해졌고, 3000회의 충방전 사이클, 사용 시간이 이렇게 이 정도 나옵니다. 자, 에코플로우 리버2 맥스를 호사마TV 구독자분들께 추석맞이 선물 대전으로 프로모션 합니다. 최소 구매 금액만 맞추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요. 그 금액에 제 호사마TV 할인 코드를 입력하면 추가로 2만원을 더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 코드를 발행해 드립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외에도 웨이브2 10만원 할인, 리버2 프로 구매 시 60W 태양광 패널 무료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가 추석 프로모션 기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좋은 구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지금 밥을 좀 미리 해 놓으려고 하거든요. 220V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220V를 꽂고요. 전원을 켜겠습니다. 자, 불이 들어오죠. 자, 놓고 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시작. 자, 이렇게 지금 밥이 돼가고 있는 과정 속에 몇 와트를 쓰고 있는지 아웃풋에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밥을 하면서 동시에 USB에 연결을 해서 USB 전원으로 또 이렇게 선풍기도 돌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USB가 네, 이제 되고 있다, 쓰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다 나오죠. 자, 낮에는요, 밥을 밤톨만하게 달고 고부력을 써도 찌가 안 내려갑니다. 지금 블루길 보이시죠? 제가 지금 밥을 이렇게 주려고 하면 따라와요. 이거 봐요. 야, 우와, 몇 마리야? 내 앞에만 50마리가 넘어. 큰일이다 진짜. 블루길. 이러니 낮에 낚시가 됩니까? 고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고기가 들어와야 빠지는데. 자, 그래서 밥을 먹고 좀 쉬다가 해질 때 밤낚시를 시작해 봅니다. 밤에는 블루길이 확 빠지거든요, 지금 시기는. 그래서 전자찌를 한 10분 이상의 고부력으로 사용을 하고요. 밤에는 글루텐을 살짝 섞는 낚시를 하겠습니다. 네, 호사마 레시피 해가지고 바닥권에 있을 붕어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댐낚시는 가을이 되면 붕어들이 이 밤에 바닥권에서 아주 간결하고 묵직한 입질로 입질을 해줍니다. 제 예전 수많은 소양호 영상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딸깍하는 그 전자찌 입질에 멋진 붕어들이 나와주거든요. 자, 아직은 가을이 아닌데 과연 그런 입질을 오늘도 볼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떡밥을 만들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 야, 뭐가 건드는데. 뭐지? 자, 밤 9시가 넘어서 이제 완벽하게 어둠이 내리고 바닥에 두 바늘을 대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찌가 뭔가가 건드립니다. 네, 근데 명확하게 탁 떨어지는 입질이 나오지 않고 살짝 건드렸다가 놓고, 자, 지금도 아주 천천히 밥이 바닥에 안착되어 가는 과정인데 건드려. 이거 봐, 뭐가 있어. 붕어 같은데. 지금 저게 잡어는 아니거든요. 6m 50 수심 바닥에서 잡어가 입질할 시간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건 100% 붕어가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와, 건드림이 너무 약합니다. 챔질을 해도 나오지 않는 입질이고, 지금 보세요. 와, 왜 안 달려? 입질 너무 약한데? 뭔가가 불편한 듯해 보입니다. 입질이 너무 약해요. 왜 안 달리지? 입질을 조금 저부력으로 바꾸고 바늘을 7호 바늘로 바꾸고 먹줄을 50에 한 65 정도로 늘려서 자, 뭔가 있는데 지금 먹지를 않고 붕어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잡어라고 하기엔 입질이 약하고 붕어라고 하기에도 건드림이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목줄을 늘리고 단차를 늘리고 바늘을 줄였습니다. 7호 바늘 정도로 천천히 한번 내려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찌도 한 호수 낮춰서, 자, 찌를 한 9푼대 8푼대 정도로 한 호수 낮추고요. 목줄을 50에 65로 좀 길게 주고, 원래 40에 50이었는데 단차를 더 크게 줬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9호에서 7호 바늘로 바꿨고요. 자, 바닥에 안착. 건드림 있죠. 자, 채비를 바꿨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좀 기다려 줍니다. 그렇지. 야, 입질. 오우. 야, 왜 안 나오냐? 와. 뭔데 이렇게 무거워? 대떡이다. 덩어리다, 덩어리. 야야야. 자, 붕어였습니다. 입질 보셨나요? 딸깍.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붕어가 조금 입질이 약하고 예민한 상황인데 어떻게 잘 맞춰서 잡아내죠. 어우, 사이즈가. 내가 붕어니가 있을 줄 알았다. 어우, 좋아. 나이스. 좋다. 자,
퇴비를 좀 바꿔주고 나서 한 마리 나왔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바닥에 무언가 있는데 꾸물꾸물 꼼지락 바늘을 줄이고 목줄을 늘리고 찌를 한 우스 내리고 붕어였네요. 역시 짜릿합니다. 지금 붕어들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찌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바늘도 조금 줄이고 목줄도 늘리고 단차도 늘리고 좀 그런 작업들을 해주니까 어쨌든 한 마리 나와주네요. 낱마리로 들어와 있을 확률이 높은데 뭐 어차피 연타로 고기가 나올 거는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패턴이 완전 이제 가을 패턴이네요. 바닥에서 입질하는 그 패턴이 가을 붕어 패턴이고, 수심 깊은 6m 30권에서 바닥에 두 바늘을 안정적으로 붙였을 때 탁 들어가주는 입질이 거의 이제 거의 가을을 알리는 그런 가을 낚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한 마리의 붕어를 보고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한 11시쯤 잠자리에 들었다가 약속의 시간 3시쯤 일어났습니다. 자, 해가 이제 곧 뜰 텐데 역시나 지금도 바닥권에서 건드림이 있죠. 보통 11시까지 입질을 하고 살짝 소강 상태가 됐다가 한 2, 3시부터 입질합니다. 지금 저거 다 건드림이거든요. 네. 자, 명확한 입질을 기다리면서 되돌림이 나오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새벽 3시 반에서 4시 또 한 번의 피크 타임. 히트. 드디어 한 마리 나오는구나. 우와. 오, 힘 좋다. 오, 야, 이거 뭐 이래 힘이. 우와. 오, 야. 오야. 우와. 야. 야, 떠라, 무리로 떠라. 오, 자, 수심이 깊고 목줄이 길다 보니까 이 땜붕어를 무리로 띄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돼. 목줄이 길어가지고 이거. 목줄이 길어. 남았다. 목줄이 길어서. 사이즈가 한 사이즈 합니다 또. 자, 힘이 좋다는 게 뜰채에 담고 나서 느껴지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나이스 사이즈. 좋다. 정말 힘들다. 이것도 40이네. 자,
자, 한 마리 잡을 때마다 그 댐붕어만의 묵직한 손맛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댐낚시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매력 때문에 늘 또 찾아오죠. 자, 이제 슬슬 해가 뜹니다. 10분만 지나면 블루길의 습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 최선을 다해서 한 마리 더 만나봐야 됩니다. 지금은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는, 붕어가 이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붕어들이 입질을 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대를 잘 맞춰서 열심히 하면, 자, 지금도 바닥에 딱 닿았죠. 건드림. 그렇지. 야야야. 우와. 와, 야. 우와. 우와. 우야. 아, 쳐박는 힘이요. 대박입니다. 우와. 야, 힘쓰지 마, 힘쓰지 마. 힘쓰지 마라. 와. 나오면은 40이 넘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수심이 6m 50입니다. 굉장하죠. 이 느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댐붕어 손맛. 아유, 담았다. 좋아, 좋아, 좋아. 와, 이거는 뭔데 이렇게 크냐? 와. 나이스. 사이즈 대박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44, 44. 나이스. 자, 이렇게 멋진 붕어들 42, 43, 44 나란히 삼형제를 만났습니다. 아, 가을 붕어가 너무 기대됩니다. 네. 이제 몇 주만 지나면 본격적인 가을로 들어갈 텐데, 가을에 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댐붕어를 만날 수 있다니, 네, 설레는 마음을 안고 가을을 기다려 봅니다. 자, 이 붕어들은 오자가 돼서 만나도록 다 보내주겠습니다. 가세요. 이러고 그런 건가요?